오늘은 한일 기본조약 체결 58주년입니다. 애경브리핑은 58년 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 공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합니다. 1951년 미국의 주도로 시작한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는 13년 8개월간 실마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한일 양국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재건을 목표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필요했고 이미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은 또 다른 시장으로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또한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군사경제적 블록화가 절실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80불에 연간 약 2억 달러의 원조 자금을 받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연간 수출액은 4천만 달러, 하지만 수입액은 3억 달러가 넘고 전후 인구 증가율은 3%에 이르는 상황에서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차지한 박정희 정권은 정부 조직법을 새로 만들고 각종 법령과 제도, 기구를 재정비하며 건설의 정부를 표방했지만 기본적인 자본의 부재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 또한 없어 모두 헛고에 불과했다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자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박정희 정권은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 수익금을 얻고 원조자금과 투자단 유치에 힘썼으며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부터 10년 넘게 협상만 반복해오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우리가 필요할 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한일 회담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결과 1965년 6월 22일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스사부로 외상이 도쿄에 위치한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합니다. 당시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국교에 관한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그리고 25개의 문서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속된 4개의 협정은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제일교포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입니다. 특히 한일 병합 및 그 이전에 양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한일 국교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들여온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 등 총 8억 달러 상당의 자금은 포항제철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과 같은 국가기관산업 및 사회 기반시설 건설 등에 투입되어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당시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공과에 대해 2004년 연합뉴스 한일수교 40돌 보도에 따르면 한일 협상의 정치적 타결은 당시 지지부진했던 회담 진척 상황과 국내외 정세, 식민 피해 배상을 아예 거부했던 일본의 태도 등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본 자금의 확보라는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 부채 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정치 논리로 희생시키고 일본의 역사 책임의 면죄부를 안겨주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결함은 한일 합방이 원천 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이 과거 식민 통치를 합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준 탓에 일본 정치가들이 반복되는 역사 망언의 뿌리가 되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일본에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국은 서로에 대해 예민하지만 2000년부터 일어난 한류는 일본 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최근에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젊은 층의 일상생활에 한국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전혀 낯설지 않은 한일 기본조약 체결 58주년입니다.